18. 토요일에 할 일에 대해 치훈의 지시가 내려온 것은 그날 오전이었다. 메일로 보내준 것인데 그 내용은 야나스 호텔 시부야를 레이토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오후 8시까지 체크인하세요. 내일 체크아웃 시간은 11시이니 그때까지 방키를 프런트에 반납할 것. 호텔비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무엇을 하든 자유입니다. 라는 것이었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다. 야나스 호텔은 야나스 코퍼레이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가는 비즈니스 호텔이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무엇을 하든 자유라고 했지만 그 호텔에 가서 뭘 하라는 건가? 답답해서 전화를 걸었다. 곧바로 연결했지만 치훈의 첫 마디는 무슨 일이지요? 라는 퉁명스러운 것이었다. 물론 오늘 저녁에 대한 것이죠. 그 메일만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대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어이없다는 듯 숨을 토해내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글씨를 못 읽나요? 그곳에 머무는 동안 무엇을 하든 자유라고 적었을 텐데요. 그건 봤지만 그래도 뭘 해야 좋은지. 그쪽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방에 틀어박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겠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굳이 시부야의 비즈니스 호텔에 가서 게임을 하라고요? 꼭 그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쪽이 하겠다면 이라는 얘기지요. 정 할 일이 없으면 여자친구를 불러서 데이트를 하든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치느든 하그든 함께 놀아줄 사람을 부르면 되지 않나요? 누군가 있지요? 나는 이따 저녁 먹고 그쪽으로 갈 거예요. 여벌 열쇠는 내가 갖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외출하도록 하세요. 기념 준비도 내가 할 테니까. 진짜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끈질기군요. 괜찮다고 했지요. 이제 됐나요? 나도 바빠서 이만. 레이토에게 대답할 틈을 주지 않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스마트폰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부를 사람이 없는 건 아니다. 한동안 연락을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나 아르바이트 동료 중에 함께 놀아줄 만한 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상황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게 성가셨다. 이를테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농나무 파수꾼이라고 하면 그렇구나 라고 순순히 넘어가 줄 리가 없다. 문득 사지 유미는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둘이서 라이먼에 다녀온 뒤로 아직 서로 연락한 적이 없다. 단순히 데이트를 청하는 것이라면 장벽이 엄청 높아지지만 그 뒤의 상황을 물어본다면 딱 좋은 핑곗거리가 있지 아는가. 즉시 스마트폰에 오늘 밤 볼 일이 있어서 시부야에 갈 예정. 저녁 먹으면서 작전 회의를 하는 건 어떨까? 얘기할 게 있어. 라고 문자 메시지를 써봤다. 다시 읽어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속셈이 드러나지 않게 쓴다고 써봤지만 제대로 됐는지 전혀 자신이 없었다. 이래저래 고민하며 망설임 끝에 속셈을 눈치채고 싫어한다면 그건 또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대차게 마음먹고 송신을 눌렀다. 여자에게 저녁 식사를 청하는 이상 속셈이 전혀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답신을 기다리는 동안 질색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분명 거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남자친구가 있다면 데이트 약속이 잡혀있을 게 틀림없다. 스마트폰이 메시지 수신을 알렸다. 화면에 떠오른 문장을 읽고 순식간에 마음이 환해졌다. 굿 타이밍. 나도 보고할 게 있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알려줘. 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서둘러 야나스 호텔 시부야 주변을 검색해 보니 바로 그 근처의 커피점이 눈에 들어왔다. 지도 주소를 첨부하고 오후 6시 반이면 괜찮겠냐고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뒤에 오케이라는 답신이 돌아왔다.
레이토는 껑충 뛰면서 손끝으로 V자를 그렸다. 당장 의욕이 넘실넘실 차올랐다. 이렇게 되면 저녁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일하자고 생각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난감해했던 것이 거짓말 같았다. 야나스 호텔 시부야는 시부야역에서 도로로 약 10분, 아오야마 대로에서 옆길로 빠지자 바로 코앞이었다. 그리 큰 건물은 아니지만 현관 디자인이 심플하고 세련되어서 출장길의 비즈니스맨이 단지 하룻밤 자기 위한 호텔이라는 이미지는 아니었다. 체크인 수속은 레이토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간결했다. 프런트에서 이름을 대고 숙박표에 사인을 했더니 그걸로 끝, 곧바로 키를 내주었다. 계산이 이미 끝난 모양이라서 체크아웃 때는 옆에 있던 반납 박스에 키를 넣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유미와 약속한 시각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서 일단 방에 가보기로 했다. 호텔 야나 기사와는 달리 안내해주는 직원 같은 건 없었다. 방문을 열자 바로 옆에 옷장이 있고 그 문짝이 거울이었다. 그곳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그리 나쁘지 않다고 혼자 좋아했다.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해서 정장을 입고 온 것이다. 마운틴 파카와 마찬가지로 이쪽 나들이뻘도 대활약 중이다. 상의를 옷장 안 행거에 걸고 실내를 둘러보았다. 우선 혼자 놀란 것은 방의 콤팩트함이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침대 사이의 간격은 사람 한 명이 드나들 정도밖에 안 된다. 호텔 야나기사와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똑같이 호텔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렇게까지 다른가? 하고 당황했다. 구두를 벗고 침대에 벌렁 누워 새삼 주위를 관찰하다가 좌우의 벽을 보고 위화감을 느꼈다. 몇 번을 비교해 본 뒤에야 깨달았다. 이 방은 직사각형이 아닌 것이다. 왼편 벽이 평행이 아니고 상당히 비뚤어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모양의 뭔가 이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즉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있는 것이다. 좁은 방을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이런 형태의 방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리라. 합리성을 우선하는 야나기사와 마사카즈의 의도를 얼핏 엿본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 비뚤어진 모양 때문에 쾌적함이 줄어든 건 아니었다. 침대는 세미 더블 이상은 되는지 방 면적치고는 큰 편이다. 게다가 베갯머리의 조명이며 에어컨 스위치가 집중되어서 침대에 누운 채 모든 것을 켜고 끌 수 있다. 액정 텔레비전은 발밑에 있어서 침대에서 조금만 윗몸을 일으키면 바로 정면으로 볼 수 있다. 업무에 지쳐버린 비즈니스맨으로서는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건 고마운 일인지도 모른다. 책상 옆에 냉장고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고 보니 목이 마른 것 같아 침대에서 내려와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안이 텅 비었다. 게다가 전원이 꺼져 있었다.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문짝 옆에 전원 스위치가 보였다. 쓰고 싶으면 켜라는 것인 모양이다. 이 또한 합리적이다.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 레이토는 이 호텔에서 자고 오라고 지시한 치은애의 노림수를 희미하게나마 알듯한 마음이 들었다. 호텔 야나기사와 비교하는 것으로 치우네와 마사카즈의 이념의 차이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아닌 게 아니라 양측의 사고방식이 대조적이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레이토는 뭔가 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걸 나 같은 사람에게 알려줘서 어쩌자는 것인가.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호텔 약관이며 안내 파일과 함께 작은 책자가 있었다. 제목은 고객을 모시는 마음과 함께 야나기사와 그룹의 연역이라는 것이었다.
첫 페이지에 야나기사와 마사카즈의 사진과 함께 인사말이 실려 있었다. 훌훌 넘겨보다가 시계를 확인하고 후다닥 책자를 덮었다. 6시 15분이 지났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에서 상의를 꺼냈다. 서둘러 나온 덕분에 약속 시간보다 5분 빠르게 커피점에 도착했다. 구석 자리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었더니 잠시 뒤에 유미가 나타났다. 하얀색 재킷 차림이었다. 오늘은 청바지가 아니라 타이트한 미니스커트에 다크 브라운 부츠를 신고 있었다. 기다렸어? 라면서 유미는 다운 자켓을 벗고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아니야,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미안해. 레이토는 사과했다. 전혀, 그나저나 시부야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유미의 눈이 레이토의 정장을 포착한 모양이었다. 일이라고 할까? 지난번에 말했던 이모님이 지시한 게 있어서 비즈니스 호텔에 가서 잠깐 자는 일이라고 말했더니 유미는 이상하다는 듯 눈만 껌뻑거렸다. 그게 뭐야, 일치고는 너무 편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일이라고 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덕분에 오늘 저녁은 시간이 넉넉해. 그런 거였구나? 근데 식사할 곳은 정했어? 예약을 해뒀다든가. 후보지는 몇 군데 생각했는데 딱히 정한 곳은 없어. 함께 상의해볼까 하고. 레이토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럼 내가 아는 식당으로 갈까?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고 바로 이 근처인데. 이탈리안? 별로 입맛에 안 맞아? 그럴 리가 있나. 좋지. 거기로 하자. 솔직히 말하면 나는 시부야 쪽은 잘 몰라. 사실은 시부야뿐만 아니라 신주쿠도, 롯본기도, 이케부쿠로도, 그리고 물론 긴자 쪽도 잘 알지 못한다. 그나마 조금 알고 있는 곳은 후나바시 뿐이다. 그럼 갈까? 유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레이토는 서둘러 아이스 커피 잔을 비웠다. 그 레스토랑은 미야마스자카 언덕길 중간쯤에 자리한 빌딩의 2층에 있었다. 환한 분위기의 내부 장식이며 인테리어가 세련된 곳이었다. 그리 넓지는 않지만 상당히 머리를 써서 테이블을 배치했는지 대화를 나누는데 주위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메뉴판을 봤지만 뭘 주문해야 할지 도통 알 수 없었다. 이런 레스토랑에는 별로라기보다 전혀 와본 적이 없다. 친구와 외식을 한다면 항상 이자카야나 라면집이었다. 아까 유미에게 후보지를 몇 군데 생각했다고 했지만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아예 머릿속에 없었다. 괜히 아는 체 해봤자 별 볼 일도 없어서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더니 그럼 내가 적당히 주문할게 라면서 유미가 점원을 불렀다. 메뉴를 보면서 익숙한 기색으로 낯선 요리 이름을 줄줄이 입에 올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레이토는 남자친구와의 데이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잡는 건가? 라는 시답잖은 생각을 했다. 마실 것은? 유미가 물었다. 레몬 사와 라고 말할 뻔했지만 아슬아슬하게 멈췄다. 유미는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잔으로 스파클링 와인.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다. 그럼 나도 같은 걸로. 그럴싸하게 대답했지만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게 어떤 맛이었더라? 라고 당황했다.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에 샴페인 남은 것을 몇 번 마셔본 적이 있었다. 주문을 마치자 그나저나 라면서 유비가 등을 꼿꼿이 세웠다. 누가 먼저 얘기할까? 즉각 작전 회의에 들어갈 모양이다. 그녀로서는 그럴 목적으로 왔으니까 당연한 일이다. 나는 먼저든 나중이든 괜찮아. 그럼 우선 나부터 얘기할게. 유미는 옆에 놓인 가방을 무릎에 얹었다. 오늘 할머니한테 다녀왔어. 병문 하나 하러. 그랬구나.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지? 혼자 다녀온 거야? 응. 오랜만이라서 보고 싶기도 하고 큰아버지 얘기도 물어보려고.
얘기가 됐어? 유미는 체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얘기는커녕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아. 나한테 2번이나 선생님, 선생님 하더라니까. 존댓말까지 쓰고 나를 할머니 학생 때의 선생님으로 생각한 모양이야. 저런 지켜보기도 딱 했겠다. 그럼 기쿠오 씨에 대한 것도 못 물어봤어? 일단 물어보기는 했지. 기쿠오 큰아버지를 기억하느냐고. 근데 전혀 반응이 없었어. 내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아. 그렇구나. 스파클링 와인이 나와서 우선 건배라고 잔을 마주쳤다. 한 입 마셔보고 이렇게 맛있는 것이었나 하고 놀랐다. 하지만 수학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야. 요양원에 맡겨둔 할머니의 개인 물품을 살펴봤더니 마침 옛날 앨범이 있었어. 거기서 이런 사진을 찾아냈어. 유미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터치한 뒤 화면을 레이토 쪽으로 보여주었다. 그곳에 찍혀 있는 것은 흑백 사진이었다. 2명의 소년이 나란히 서 있다. 둘 다 초등학생 정도지만 체격 차이나 얼굴 생김새 등으로 2~3살쯤 나이 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가 큰 쪽이 5학년이나 6학년인 것 같았다. 작은 쪽 남자애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아? 유미는 손가락 2개로 화면을 밀어 소년의 얼굴을 확대했다. 레이토는 스마트폰 사진을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말하려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 혹시 사지씨, 유미 아버지? 맞아. 그럼 옆에 서 있는 아이는 형님인 기쿠오씨? 그렇겠지? 이 앨범에 이 두 사람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 시치고산이라든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거, 그리고 이런 사진도 있었어. 유미는 또 다른 사진을 불러냈다. 이건 역시 흑백 사진으로 소년인 기쿠오와 성인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기쿠오는 중학생쯤일까? 하얀 셔츠에 나비 넥타이 차림이고 게다가 꽃다발을 안고 있었다. 옆에 있는 여자는 동양적인 얼굴 생김새의 기모노 차림이었다. 이쪽은 우리 할머니야. 지금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지만 틀림없어. 어때? 꽤 미인이지? 정말 그렇다. 기쿠오는 왜 꽃다발을 안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다가 2사람의 등 뒤에 있는 것을 알아보고 흠칫했다. 그랜드 피아노다. 라고 레이토는 중얼거렸다. 그거 역시 마음에 걸리지? 어떤 상황의 사진인 것 같아? 피아노 발표회라든가 콩쿠르? 콩쿠르? 그치? 유미는 스마트폰 화면을 자기 쪽으로 돌렸다. 게다가 상당히 큰 연주회장인 것 같아. 작은 교실 같은 게 아니야. 기쿠오 씨가 어렸을 때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쳤던 모양이지? 그런 것 같아. 문제는 그런 기쿠오 씨가 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었냐는 거야. 분명 뭔가 사정이 있었을 텐데 아빠는 그걸 우리한테 전혀 얘기해주지 않고 있어. 첫 번째 요리가 나왔다. 생선 카르파초라는 것이다. 테이블 가운데 놓인 접시를 멀거니 쳐다보고 있었더니 유미가 2개의 접시에 나눠서 덜어주었다. 이제 그만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레이토는 포크로 카르파초를 입에 넣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다. 저절로 맛있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데? 큰 아버지에 대해 물어봐야지. 자세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해보면. 유미는 불만스러운 듯 미간을 좁혔다. 그거 뭔가 좀 잘못 짚은 거잖아. 뭘? 내가 가장 알고 싶은 건 기치 조지의 그 여자에 대한 거야. 아빠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니까.
큰 아버지에 대한 것도 알고 싶지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그쪽이 먼저야. 그게 그거잖아. 기코오 씨에 대한 게 밝혀지면 그 여자와의 관계도 알 수 있잖아.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지? 기코오 씨에 대한 것과 그 여자는 전혀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건 그것대로 괜찮아. 그때 또 여자에 대해 알아보면 되지. 그러자 유미는 도통 뭘 모른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내가 큰 아버지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하면 아빠는 당연히 수상하게 생각하겠지. 왜 그런 걸 묻느냐? 애초에 어떻게 큰 아버지를 알고 있느냐? 거꾸로 나한테 캐물을 거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 그건 어떻게든 이를테면 아 그렇지 아까 그 사진을 보여주면 어떨까? 할머니 옛날 앨범에 이런 사진이 있었는데 함께 찍은 사람이 누구냐 라든가. 그래서 아빠가 순순히 자세한 사정을 털어놓을까? 여태까지 꽁꽁 숨겨왔던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 이번에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겠지. 그냥 아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둘러대면서 설령 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어렸을 때 죽었다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그만이야.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끝나는 거라고. 그렇다면 라이먼에서 들었던 얘기를 거기까지 말한 참에 레이토는 얼굴을 찌푸렸다. 아, 그 얘기는 하면 안 되지? 그래, 어떻게 라이먼이라는 곳을 알고 있느냐고 도리어 캐물을 거야. 하지만 나는 레이토나 농나무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레이토는 머리를 긁적였다. 응, 그렇다. 유미는 다시 포크를 손에 들었다. 아빠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나도 몇 번이나 생각해봤어. 하지만 대화를 이렇게 저렇게 시뮬레이션 해볼 때마다 역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섣불리 얘기를 꺼내면 혹시 내 딸이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살 우려가 있어. 내 입장에서는 아빠와 그 여자의 관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을 일단 피해야 해. 그렇지. 카르파초 다음에 나온 것은 단 새우를 튀겨낸 것이었다. 튀김처럼 보였지만 정식 이름은 프리터라는 모양이다. 뭐가 어떻게 다른지 레이토는 잘 알 수 없었다. 다음은 레이토 차례야. 유미가 말했다. 응? 내 얘기는 끝났어. 그러니까 그쪽 얘기를 해봐. 아, 그렇지. 스파클링 와인으로 입 안을 적셨다. 기념에 대한 것인데 좀 더 알아낸 게 있어. 그래? 어떤 거? 분명 기념은 유언 같은 거야.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식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수단인 거야. 레이토는 며칠 전에 듣게 된 스시마 노인과 그 부인의 대화를 얘기해 주었다. 마사토와 미요코라는 건 아들과 딸이야. 전해질까요? 라고 부인이 말했었어. 스시마 씨가 마사토는 당연히 와야 하고 미요코도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은 양쪽 모두에게 전할 것이 있다는 뜻이겠지. 다만 그건 자기가 죽은 다음이라고 스시마 씨는 말했어. 그렇다면 그건 말 그대로 유언이잖아. 아, 잠깐. 메시지를 남기다니. 어디에 어떻게 남기지? 글로 쓴 문서를 농나무 안에 넣어두고 오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염원을 하는 것 같아. 염원한 내용이 농나무에 남는 거야. 컴퓨터로 말하면 농나무는 기억 매체인 셈이야. 그리고 혈연 관계인 사람만 거기에 접속해서 기록된 메시지를 꺼낼 수 있어. 유미는 수상쩍은 뭔가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거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 그야말로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지금까지 기념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본 끝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어. 그렇다면 엄청난 초상현상이잖아. 맞아, 진짜 초상현상이야. 보통 사람들은 텔레파시 능력 같은 건 없지만 농나무가 그걸 증개해 주는 거야. 유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못 믿겠어. 어째서?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우선 언론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지. 입소문도 진즉에 퍼졌을 거야.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SNS로 발신하고 아무튼 난리가 났어야 맞지. 그런 난리를 막기 위해서 엄격한 규칙이 정해져 있어. 기념은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야. 현재는 우리 이모님이 허가해준 사람들만 가능해. 비밀을 엄수해줄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로 판별하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지. 한두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념을 해왔잖아. 그 사람들이 모두 규칙을 지켜준다는 보장은 없어.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너는 미키마우스의 정체를 알고 있어? 뭐? 유미는 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뭔 소리야? 왜 여기서 미키마우스가 튀어나와? 디즈니랜드에서 미키마우스를 연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묻는 거야. 어때 모르지? 그건 절대로 밝혀서는 안 된다는 회사 규칙이 있기 때문이야. 본인뿐만 아니라 정체를 알고 있는 관계자는 모두 다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하고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해. 그런 규칙을 깨고 미키마우스의 정체를 인터넷에 밝힌 사람이 있었어? SNS로 퍼뜨린 사람이 있었어? 없잖아. 비밀 유지의 규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게다가 라고 레이토는 뒤를 이었다. 혹시 깜빡 입을 놀린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믿어주지 않으면 소문은 퍼지지 않아. 도시 전설 정도로 생각하고 그걸로 끝이지. 이런 쪽의 얘기는 실제로 관여한 다수의 사람들이 증언하지 않는 한 사실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열을 내어 단숨에 말했기 때문에 목이 말랐다. 레이토는 유리잔의 물을 들이켰다. 유미는 여전히 마뜩 차는 표정이었지만 턱을 쓱 치켜든 뒤 가만히 위아래로 끄덕였다. 레이토 말을 꽤 잘하는 편이네. 고마워. 그런 칭찬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당황했다. 지금 그 설명 설득력 있었어. 그럼 농나무의 능력을 믿는 거야? 아직 완전하게 믿어지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들었어. 그렇다면 다행이고. 근데 라고 유미가 말했다. 유언이라면 일방적인 방식대로 문서로 남기면 되잖아. 왜 굳이 그런 번거로운 짓을 하지? 유미는 단 새우 프리터를 포크로 쭉 찔러 마이크처럼 레이토 쪽으로 내밀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바로 그거야. 단순한 유언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말만은 할 수 있어. 사지 씨가 기념을 하러 오는 목적은 형님이 남긴 메시지를 받기 위한 거야. 이건 틀림없어. 유미는 눈동자를 빙그르르 돌린 뒤 포크에 꽂힌 단새우를 입에 쏙 넣었다. 우물우물 씹어삼키고 레이토를 빤히 바라보았다. 만일 그렇다 치고 왜 한 번에 안 끝나지? 아빠는 지금 다달이 가고 있잖아. 게다가 이틀 연속으로 가기도 했어. 단순히 메시지를 받는 것뿐이라면 왜 그렇게 여러 번 가야 하지? 그리고 그 콧노래는 뭐야? 연달아 쏟아지는 질문에 레이토는 긴장했다. 대답할 말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답답하긴 한데 그중 어떤 질문에도 아직은 대답할 수 없어. 하지만 머지않아 틀림없이 해명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물론 유미는 이해하는 표정 따위 내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불만스러운 눈치는 아니었다.
슬쩍 고개를 끄덕. 반드시 해명하겠다는 레이토의 결심에 공감해 주는 것 같았다. 그 뒤 성게알 파스타와 마르게리타 피자를 먹었다. 계산할 때 액수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유미가 더치페이로 하자라고 말해줘서 다행이었다. 그래도 식사 한 번에 3,000엔 넘게 쓰다니 지금까지 인생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부잣집 따님과 어울리는 건 어려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레스토랑을 나와 몇 걸음 간 곳에서 유미가 발을 멈췄다. 그 시선을 따라가다가 멈춰선 이유를 알았다. 입체 주차장이 있었다. 저 주차장이 혹시? 응, 이라고 유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매번 차를 세워두는 곳이야. 레이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왕래가 유독 많은 곳이었다. 분류는? 이라고 레이토는 말했다. 아닌 것 같아. 유미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야. 왜? 이런 곳에 차를 세우고 여자를 만나 둘이서 나란히 러브호텔로 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위험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 언제 누구 눈에 띌지 모르는 상황이야. 아는 사람을 덜컥 만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어지간히 낙천적인 사람이 아닌 한 그런 짓은 안 하지. 유미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나도 불륜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빌고 있어. 아빠를 믿고 싶어. 역시 그렇구나. 뜻밖이네. 유미는 의아한 듯 레이토를 올려보았다. 그게 왜 뜻밖이지? 아니, 아빠에게 여자가 있다고 미리 딱 정해놓고 그 증거를 잡는데 열을 올리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릴, 말도 안 돼. 그런 일에 열을 올리다니. 세상에 아빠가 바람을 피웠으면 하고 바라는 딸이 어디 있어? 그래, 그렇지. 다시 걸음을 뗐지만 이번에는 레이토가 발을 멈췄다. 내가 가는 호텔은 이쪽이야. 역으로 향하는 방향과는 반대쪽 길을 가리켰다.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서. 유미가 오른손으로 레이토를 가리켰다. 도청기가 준비되면 연락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레이토는 쓴웃음을 지었다. 알았어. 잘 자라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은 뒤에 헤어졌다. 시계를 보니 아직 9시밖에 안 되었다. 유미도 사귀는 남자친구와는 좀 더 늦게까지 함께 있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레이토는 야나스 호텔 시부야로 향했다.